여러분은 자녀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만나시나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가족,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더 큰 의미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관계가 너무 밀접해짐으로써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 과연 서로에게 이로운 일일까요? 예를 들어 주변에는 자녀들과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일상의 대부분을 자녀와 함께하는 노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독립성이 점차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와 자녀 양측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며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부모와 자식이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균형을 찾고 서로의 사랑과 존중이 기반된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에게 많이 바라지 않고 적당한 선을 긋고 지낸다면 서로 서운한 것도 없이 더욱 더 특별한 관계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을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고 풍부해지며 서로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관계 중 하나인데요. 이 관계는 사랑, 존중,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만 때로는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특히 노년기에 부모와 자식이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결국 자주 만날수록 갈등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는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 방식, 가치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차이는 서로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까지 이어져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가정사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 할 때 자녀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부모가 매주 자녀의 집을 방문해 자녀의 육아 방식이나 집안일 처리 방식에 대해 지적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상황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너무 자주 만난다면 이러한 차이가 더 부각되어 서로의 생활 방식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일정을 협의하고 서로의 계획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각자의 삶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며 필요할 때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횟수보다는 만남의 질에 더 많은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선택하여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삶의 여러 단계에서 변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 관계는 더욱 섬세한 조율이 필요해지는데요. 자주 만나는 것이 언제나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자주 만남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식화될 수 있는데, 이는 양측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의 진정성을 흐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결국 만남 자체가 일상의 루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진정으로 소통하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화의 내용도 깊이 있는 주제보다는 일상적인 안부나 잡담에 그치게 되며, 이는 관계의 형식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노부부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형식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하고 그날은 특별한 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등산을 하거나 미술관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들의 관계는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관계의 형식화를 피하고 진정한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정성을 들여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의 의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지만 너무 자주 만남으로 인해 부모님의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요. 이는 부모의 자립심과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항상 부모님의 일상적인 일들을 도와주거나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 부모는 점점 그런 도움 없이는 무엇이든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이는 부모님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녀에게는 과중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들이 일상생활의 결정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부모의 자립적인 생활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자녀가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여 양측의 삶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의 한 지인의 자녀는 부모님이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부모님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고 새로운 취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님의 자립심을 강화시키고 자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부모님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의 자립심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결국 이러한 접근은 부모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서로의 개인 공간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며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와 성인 자식의 경우 지나친 만남은 서로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고 불편함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식의 집을 자주 찾아가거나 전화, 메시지를 통해 자주 연락하여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할 수 있겠죠. 이는 자식에게 숨 쉴 공간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의 개인적인 일, 연애, 결혼, 직장 생활 등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자식에게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자유로운 삶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규칙적인 만남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또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만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서로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며 만남 외의 시간에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만나는 것 외에도 전화, 화상통화, 메시지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자주 소통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경계를 존중하는 것인데요. 부모는 자식의 개인적인 일, 연애, 결혼, 직장 생활 등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 역시 부모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5번째, 사회적 관계의 감소입니다. 노년에 부모와 자녀가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유는 부모의 사회적 활동 범위가 자녀 중심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회생활이 자녀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다른 중요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는데요. 이는 부모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지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와 보내게 되면 그로 인해 다른 중요한 관계들이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사회적 만족도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또한 부모님의 사회적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부모는 친구들과의 만남, 봉사활동, 취미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서로의 사회적 관계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사회적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풍부한 사회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욱 행복한 가족 관계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부모와 자식이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렇게 모든 관계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만남 빈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로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너무 자주도 너무 드물게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여전히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노년기에는 더욱 더 그렇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모와 자식이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도움되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